자, 꺼졌어요? 네. 자, 답은 홍석현 오랜만이야. 원래 가끔 보면 반가워. 오태경, 네. 너도 반가울 일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김윤성이라고 작년에 여기서 영재반 하다가 한성 가고 간 놈이 있는데 생일이라고 나한테 보낸 거야. 근데 나는 원래 생일 날짜가 2월 28일은 맞는데 음력으로 하거든. 나 오늘 생일 아니거든. 근데 뭐 카톡상에 떴나 봐. 나한테 축하한다고 보냈더라고.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응? 언제 한번 찾아가서 멘탈을 흔들어 드려야 되는데 뭐 일단 개소리를 하길래 닥쳐 새끼야라고 보냈지. 시끄럽다라고 보냈구나. 오랜만에 김윤성이도 나를 되게 빡치게 했던 놈 중에 하나거든. 아닌 척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엽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김윤성이었어. 그랬다고. 자, 질문 해보세요. 질문. 1번이요. 응? 1번이요. 21번, 22번, 저 25번이요. 25번, 27번이요. 27번이야, 26번이요. 26번이야, 28번이요. 28번이야. 없나봐요. 24번. 35, 36. 35, 36. 543이요. 543, 44, 51은 제가 할 거예요. 예. 39번은 39번이야. 32번이요. 32번이야. 40번이요. 40번이야. 어허. 쌤, 근데 코어랑 플래팅 저게 대체 뭘까요? 광통신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 거 같구나. 잠깐만. 잠깐만. 그럼 광통신이 뭐예요? 빛으로 통신. 광섬유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이용한 거예요. 광섬유. 얘는 무선 통신이 아니라 유선 통신이에요. 뭐라고요? 유선 통신인데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광섬유라고요. 광섬유는 재질이 뭐예요? 유리예요. 재질이 뭐라고요? 유리에다가 어떻게 정보를 보내? 자, 맨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투명해서 구분이 안 된다고. 근데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 좀 큰 사이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걸 코어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걸 클레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걸. 둘 다 유리입니다.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광섬유 본 적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뭘 하든 간에 이런 거 그리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보통 광섬유가 유리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매우 가늘어서 살짝 끝이 휘어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밑에 파란색 불을 켜주잖아. 그럼 다 투명한데 끝에만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못 봤으면 말고. 요게 뭐냐고? 광섬유예요. 딱 낚싯줄처럼 생겼어요. 그게 유리였어요. 네, 유리예요. 매우 얇은 유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 빛이 들어가는데 중간에서는 다 투명하고 끝에서만 나오잖아. 그 빛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막 이동해 간다 그거죠? 여기서 뭘 이용하는 거라고? 정보를 빛에다 실어요. 여러분 정보 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라디오파, TV파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를 빛에 실었잖아요. 그치? 근데 실는 정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방식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거니까. 그 정보를 실어서 이 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낸단 말이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 전반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딱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반사는 여러분들 뭐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반사에 꽂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에 꽂히는 거라고? 굴절이 안 된다에 꽂혀야 되는 거라고. 원래 기본적으로 비스하게 들어가면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굴절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유선 통신의 의미가 없어요. 선을 타고 쭉 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전반사는 첫 번째 뭐?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들어갈 때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꾸로는 말이 안 돼. 이건 여러분들 각도 따져보면 한 번만 그려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이 임계각이 뭔데?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단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인 거고. 안쪽에 있는 게 코어고 바깥쪽에 있는 클래딩이니까 당연히 안쪽에 있는 코어가 굴절률이 커야겠죠. 그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52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소서 첨삭 뭐 이따가 5시 반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는 제 담당 학생 위주로 제 담당 학생이 고태경, 김나우, 김진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서로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좋습니다. 난 싫다고.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저 새끼 무슨 저 새끼 이상하게 바꿨는데 짜증나게. 그럼 오늘 테스트 안 봐요? 네, 오늘 테스트 없고요. 수요일 날만 테스트, 목요일 날만 테스트 있는데 시간표상으로 목요일 날만 테스트 있고 화요일하고 오늘하고 금요일 날은 자소서 보고 하는 거라고 시간표에 써 있더라고요. 라고 정렬 선생님이 시간표를 짜서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다고요. 자, 521번 볼까요? 521번은 뭘 보라는 거예요? 시계. 각각의 경우 관찰자가 본 시계의 상을 표현하고 시계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고르쇼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계가 보이려면 좌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 우리 시계 봤을 때 거울을 통해서 시계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좌우가 바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뒤바뀌어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시계의 상을 표현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된 좌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시계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네, 1번하고 5번. 1번하고 5번하고 뭐가 다르냐고? 맞긴 한데. 1번하고 5번이 그렇네. 위아래 좌우. 일반 그러게 1번도 똑같지. 5번하고 똑같이 거울 두 개로 본 거잖아. 2번, 4번도 똑같아요. 눈이 근데 눈이냐 사람이냐 이거의 문제인 거 같아. 근데 그게 뭐가 사람은 문제야? 눈 없냐? 아니 사람 눈이 앞에 달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 봐보자고. 그려보면 알지. 1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거울이.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고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선을 그리자고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간 놈이 이렇게 갈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서 간 놈만 볼게요. 자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이렇게 오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좌우가 바뀐 거냐 안 바뀐 거냐? 안 바뀐 거죠. 바뀐 거 아니에요? 안 바뀐 거예요. 이거 사람이 시계에 쳐다봤을 때 저렇게 보여야 되네요. 그치 이게 은근히 짜증나긴 하지만 사람이 여기서 본 거를 이 정면으로 본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이거는 좌우가 안 바뀐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봤어? 네.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내 입장에서 오른쪽. 오른쪽이죠. 뒤돌았어요.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반대로 볼 때는 거잖아. 여기서는 사람이 시계를 볼 땐 이렇게 보는 거고 시야가 여기서는 사람이 이렇게 보기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쪽하고 이쪽은 뭐야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지. 내가 저쪽을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 맞잖아요. 그죠? 뒤 돌았어요. 근데 이쪽은 무슨 쪽이 됐다고요? 왼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시계는 똑바로 보이냐가 아니면 좌우가 바뀌어 보이냐고. 똑바로 보이는 거라고. 맞아요. 네.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도 그려봐야 되겠죠? 다 그려야 돼. 2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시계가 이렇게 있었던 애야. 에휴 씨, 수업하기가 싫으냐. 자, 그래놓고 어떻게 간 거야? 가보자고 얘도. 여기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죠? 나머지 하나 빛은 여기 이렇게 가네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안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안 바뀌어 보이는 거죠? 맞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네. 시계를 보려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관측자가 이렇게 시계를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시계를 보는 거나 여기서 이 위치를 보는 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시계를 보려면 이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계 면을 보려면.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건 저쪽을 면을 보니까 보는 시야 자체가 반대연 것다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저 시계를 보려면 여기서 정면에서 시계를 보는 게 이쪽 방향을 보는 거잖아. 오른쪽을. 여기서 쟤는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거라고?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오늘 이해돼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두 개를 가지고 다. 나머지는 다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평면 거울 나오면 다 뭐 하시면 돼요? 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따질 때는 작도하시면 돼요. 자, 522번 가볼게요. 아니 근데 왜 5번이 왜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자 새끼야. 아니 1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다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뭐가 다른 거야? 왜 파란색이 아래쪽이었는데 위쪽이 됐죠. 근데 그거는 잠깐만. 이건 이게 사람하고 눈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뭘 차이까? 사람은 왼쪽 오른쪽이고 눈은 위아래로. 아, 그치. 눈은 위아래로 바뀐다 그 얘기인 거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일본에서 눈의 차이가 90도 있는 정도 이렇게 거예요? 돌아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누워 있어? 미친 소리. 아니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이 아래쪽이었는데 위쪽이 됐으니까. 네, 막. 저 색깔은 색깔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뀌어야지. 아니 똑같잖아. 아니 뭐가 다르지? 잠깐. 아니 빨간색 바라볼 때 빨간색이 왼쪽인 거. 빨간색이 위.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위아래지. 그러네 이건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눈이잖아. 네? 사람이면 왜요? 왼쪽 오른쪽인데 원래 빨간색이 눈이잖아. 아. 위쪽에 있었는데 파란색. 아니 이게 아 완전 이게 보게 되면 얘는 여기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위아래로 따지는 게 맞죠. 아. 여기서 사람 아. 눈을 어떻게 그려야 돼? 씨, 눈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눈으로 들어올 때 이게 위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위아래가 상하가 바뀌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림이네. 아. 와 사고력 문제.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자, 522번
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응? 거울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아이고. 2개 가지고 지금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울 공식을 2번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체는? 응? 물체 어디 있어? T요. P점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A에서 1m 떨어진 거네요, 그죠? 네. 자, 일단 A에 대해서 거울 공식을 쓸 거예요. 우리 거울 공식 어떻게 돼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여기서 거울 공식 쓸 때 조심할 거. 일단 뭐부터 조심해야 돼? 부 조심해야 되지. 네. 공식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초점 거리에 대해서 쓸 때 빛을 모으는 애들은 플러스, 빛을 퍼뜨리는 애들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계산한다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무슨 거울이라고? 오목 거울이니까 빛을 모으잖아. 그러면 초점 거리는 둘 다 플러스를 쓰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래놓고 A에 의해서 거울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A 값이 얼마라고요? 1이에요. 1분의 1 플러스 B 1분의 1은 F 얼마였대요? 0.8 0.8이에요? 자, 0.8로 갑시다. 그럼 B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B1은 아요. B1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요? 네. 4가 나온다는 것은 B가 플러스가 나왔죠? 뭔 상이에요? B가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요. 실상이죠. 여러분들 실상은 거울 앞쪽에 있어야 돼요? 거울 뒤쪽에 있어야 돼요? 거울 앞쪽에 있어야 되지? 거울은 빛을 반사하니까 반사해서 앞쪽. 아니 여기가 지금 빛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거울 앞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튕겨가지고 실상이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B가 4m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4m 되는 점에 뭔가 얘가 만든 상이 생겼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얘로부터는 얼마예요? 이 거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3m 있죠? 그럼 이 거울 뒤에 생겼단 말이야. 몇 미터 되는 곳에? 1m 되는 곳에. 원래 빛은 이 거울 입장에선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던 놈이야. 근데 얘가 만든 상이 이 거울을 넘어가 버렸지. 이럴 때는 무서워? 헛물체라고 얘기해서 A 값에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거울 공식 쓸 때는. A 값에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의 위치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고안하기, 그거를 수정한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B에 대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B 2분의 1은 얘는 초점거리 얼마짜리예요? 0.5요. 0.5예요? 0.5분의 1 얼마냐 그럼 B2가? 3분의 1이 나와요?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오죠? 3분의 1이 나와요. 그럼 3분의 1이라는 건 어디란 얘기예요? 거울 입장에서, 이 거울 얘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물체가 여기 있는 거라고. 이게 넘어간 걸 그 헛물체에서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니까, 그치? 그럼 얘에 의해서 실상이 나온 거잖아? 그럼 요 앞쪽에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 맨 최종적인 상은 어디? 여기서부터 얼마? 3분의 1m는 지는 점이 생겼다. 그 얘기인 거라고. 맞아? 그래서 상은 어디 떨어진다? A로부터는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어요? 3m 있죠? 3에서 5, 3분의 1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로부터 3분의 8m인 점이 생긴다는 거지. 얘 배율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A의 배율은 얼마예요? 배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A분의 B, 그래서 4예요? M2는 얼마일까요? 3. 1분의 A분의 B라고 1. 3분의 1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전체 배율은 뭐야? M1하고 M2를 당연히 더하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전체 배율은 3분의 4배가 된다. 그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524번.
자, 524번에 자, 이렇게 프리즘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놈이 여기서 어떻게 꺾였대? 수평면에 대해서 30도의 각도로, 여기 30도의 각도로 꺾여 나갔대요. 여기가 프리즘이고요. 여기가 매직 A랍니다. 일단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딱 볼 때 프리즘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도가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스넬 법칙이 뭐죠?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 V2, V1 이것만 놓고 가자고 일단. 그럼 속도하고 각의 사인 값은 비례한다는 얘기야? 이게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럼 속도가 빠른 곳이 당연히 각도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꺾인다는 얘기야. 아니 왜 많이 꺾인다 그래? 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 자, 그럼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된다고? 항상 경계면이 주어지면 경계면과 수직선이 뭐? 법선을 찾아야겠지? 법선을 그려야 된다고. 법선을 여기. 그럼 각도는 요게 입사각이 되는 거야. 맞아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굴절각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각도는 누가 크냐고? 굴절. 아니 프리즘에서가 크냐고 아니면 매질 A에서가 각도가 크냐고? 매질 A에서의 각도가 크지? 그럼 속력은 누가 더 빠른 거라고? 매질 A에서가 프리즘에서보다 빨라요. 빠르다는 거라고. 맞아? 아 실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기 중에서 프리즘에 쏘면 이따구로 꺾이잖아. 맞지? 근데 매질 B는 덜 꺾였네. 그럼 마찬가지 옆에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매질 B에 대해서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프리즘에서 매질 B인데 얘가 그만큼 더 많이 꺾였어요? 덜 꺾였어요? 덜 꺾였죠? 그래서 몇 도? 15도로 꺾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더 각도가 커요? 프리즘 내부보다는 매질 B에서의 각도가 더 큰 거죠. 그럼 여기서 속력은 누가 크다고? 매질 B의 속력이 프리즘 내부보다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속력이. 그런데 차이는 누가 더 커요? A요. A가 더 크죠? 맞아? 그럼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냐고? A요. A가요. 어? 어? 너 B라 그러지 않았어? 시습 A라고 했어요. 어디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잘못 들었어요. 그래. 알겠어. 좀 헛것이 들려. 자, 그래서 속력 누가 제일 빠르다? A가 제일 빠르고 B 프리즘이라고. 여러분들 속력하고 굴절률은 비례. 이 개. 아 성공. 여러분 굴절률의 정의가 뭐예요? 맨날 방송 N은 V분의 C라고. 마음이 아파요. 양심도 없냐 새끼야. C가 뭐야? 비. 인공광소. 다 빛이야 이 개야. 저기서 따지는 건 다 빛이라고. 뭔가? 그냥 대가리가 아프게 해줄까? 싫어요. 의사표현 확실한데. 좋아요 해야지. N이 진공에서 빛의 속도고요. V는 그 매질에서 빛의 속도라고요. 네. 나도 너를 매질할까? 아. 그런데 뭐가 일정해? C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N하고 V는 무조건 반비례 관계야. 속력이 빠른 게 굴절률이 작은 거라고. 그래서 굴절률은 이거 속력하고 반대로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근데 그림 나에서 네.
그러니까 뭘 구하래요? 파장의 비를 구하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입사각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대꾸해봐. 입사각이요? 네. 입사각이요? 벌써 얼마냐고? 30도. 30도. 굴절각 얼마야? 30도 플러스 15. 나보고 더하라는 얘기냐? 30 더하기 15를 나보고 하라는 얘기냐고. 더해주면 큰일 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요 30도를 괜히 준 게 아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요 법선이 수직선이니까 경계면에 대해서 입사각이 30도고 요 15도를 줬으니까 굴절각은 얼마라고? 45도라는 걸 줬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스넬 법칙 한번 쓰자고요. 사인 45 사인 30 람다 2 람다 1 맞아? 맞아요. 람다 1이 뭐예요? 프리즘과 매질 B의 파장을 구하라. 그러니까 람다 1이 프리즘에 1에서 간 거잖아. 프리즘에서 프리즘의 파장이고 람다 2가 매질 B에서의 파장이 되겠죠?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거 람다 1 땡땡 람다 2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결국 뭐야? 사인 30도 땡땡 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루트 2가 나오겠네요.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2번 답은 1대 루트 2가 되겠고요. 매질 A에 대한 매질 B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굴절률을 구해요. 지금 스넬 법칙을 몇 번 써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와. 2번 쓰라는 얘기죠. 첫 번째 매질 A하고 요거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사인 60도분에 여기가 30이니까 60도가 됐겠죠. 60 사인 30 요게 뭐라고? VA 아니 지금 굴절률을 구할 거니까 아 프리즘에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할 거고 프리즘에서의 굴절률 n이라고 하자. 그러면 뭐야? n분의 n2니까 n분의 n a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 쓰자고. 사인 45 사인 30 은 n분의 nb.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래요? NB분의 N 우리가 구하라는 건 N 매질 a에 대한 NA분의 MB. n a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NA분의 MB. 그렇죠. n a분의 n b를 구하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럼 요식 갖고 정리하면 결국 n a분의 n분이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하라는 얘기네요. 이 전체 식분의 이거 하는. 그치? 사인 45분의 사인 60 응? 그렇지. 뒤집어지니까 맞아요. 사인 2분의 루트 2분의 45분의 사인 60이 나오겠네요. 뒤집어져서. 2분의 그래서 루트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죠. 여러분 스넬 법칙을 꼼꼼하게 써야 돼. 꼼꼼하게. 네. 얘 솔 껌먹어. 국 먹든지 뭘 먹든지. 넌 왜 특강 시간만 되면 무조건 자냐 내 시간에. 이게 거의 국룰이 됐는데. 525번. 아 이게 뭐야? 난 시간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 프린트도 또 해왔는데 남기는 개뿔 모자르겠는데? 왜 좋아하지? 저 거지 새끼 저거. 내가 마지막 거 지웠냐? 네. 못 쓰신 분? 잠시만요. 그리고 보니 장은서 알았네. 안 왔어. 체크해놨어. 안 왔다고. 근데 15명 중에 13명이 있어. 근데는 우리 14명이 근데 이거라고 했어. 여기다가 지은이는 박지훈이 영상을 장문서도 영상 다 보내면 되지 뭐. 봤어요. 오케이 525번 가볼게요. 525번
그림은 초점거리가 5cm인 볼록 렌즈와 초점거리가 10cm인 오목 렌즈를 접합하여 초점거리를 F로 만든 얇은 접합 렌즈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렌즈 중심에서 거리 EF인 거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A하고 B가 지금 접촉을 해놨죠? 렌즈 두 개를. 이거를 하나로 취급해서 또 초점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볼록 렌즈 두 개를 겹쳤어요. 그러면 초점거리는 당연히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네. 더 잘 모을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 있을 때보다 하나 있게 되면 더 잘 모을 거니까 초점거리가 짧아지는 거지. 두 개를 더했는데 작아져요. 우리 어떻게 하더라? 아, 저항 두 개를 병렬 연결했어. 더했어. 근데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하나 있을 때보다 전체 저항 커져 작아져? 작아졌지? 그럴 때 어떻게 했냐고.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다시 뒤집었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단 조심할 건 하나는 무슨 렌즈고? 볼록 렌즈고. B는 무슨 렌즈예요?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는 초점거리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빛을 퍼뜨리니까 마이너스죠? 그거 살려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초점거리를 이렇게 써도 될 거라고요. 그거 살려서 A 초점거리가 얼마래요? A는 볼록 렌즈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예요. 그냥 뭐예요? 아씨 진짜. 뭐요? 그냥 뭐예요? 5분의 2 멋지네요. 플러스 B가 10cm잖아. 마 10분의 1 계산. 네. 그래서 F는 얼마 나와요? 1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A, B를 합쳐서 하나로. 선생님 전 저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두 번 쓰면 되고, 볼록 렌즈로 만든 상 하나 찾고 다시 그 상을 오목 렌즈에서 또 렌즈 공식 또 한 번 쓰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오케이? 아 1번에서 아예 구하라고 했구나. 2번 상의 위치와 10분의 미터 아니야 저거? 어? 아니, 그러네. 개천재다. 뭔가 다 미쳤다. 멋있다. 개천재다. 잘못 썼네. 감질난다. 1터 그거만 해, 이 거지 새끼야. 그만하랬대. 한 번 했어요. 자, 나 얘기한 거야. 나 얘기한 거야. 아 미안해. 니네 둘은 따로 앉아. 아니면 오질 말든지. 고씨하고 오씨야? 고씨하고 오씨는 뭔 연관가 있지? 고태경 형, 넌 제주고씨냐? 네. 응. 고씨는 제주고씨 뿐이 없지 않아? 진짜요? 그거 말았어요. 어? 끝이에요. 그치? 네. 뭐야? 넌 너무 빨리 오는데? 응? 늦잠이야 늦잠. 야, 늦잠은 보통 오전에 일어나야 늦잠이지. 이건 심각하게.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상의 위치와 종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울 공식, 렌즈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죠? 어디 있어요, 거리가? 응? 20. 20이요. 20에 있는 거죠? 20cm에? 네. 야, 근데 초점이 10cm잖아. 네. 근데 20cm 있으면 초점거리에 딱 2배 있는 거지. 네. 초점거리에 딱 2배 있으면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똑같은 사이즈의 상이 생기는 거야. 똑같은 크기가. 아니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인데
요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이 F의 몇 배? 2배가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된다고? B값이 EF 값이 나올 거라고. 계산 하나마나. 그래서 B값은 상값은 얼마 나온다고? 플러스 20. 20cm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 실상이 되겠죠. 526번. 자, 그림과 같이 얇은 볼록 렌즈가 겨울면에 접하여 나란하게 서 있다. 아따. 씨. 이렇게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해? 거울 면에다 이렇게 냅뒀대. 그럼 그 앞에 뭐를 놨다고? 물체를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EF 되는 곳에. 그러면 저 거울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잖아, 그치? 렌즈 하나인데 거울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까? 반사. 그래, 씨. 반사 되지. 그래, 우문현답이냐, 씨발. 거울이 있어서 반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뭐가 달라? 초점. 상이 달라져요. 상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 맞아. 해, 빨리. 한 방에 끝나게. 뭘 거울 얘기하지 말고. 해. TV 봤어. 해. 아니 뭘 돼요? 아니 별로 안 아프네. 그 아포 새끼야. 기다려보지 마, 너. 상의 위치가 달라져요. 얘가 들어갈 때 한번 골절하고 나올 때 반사돼 다시 또 한번 골절하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 거울의 뒤에 이렇게 볼록 렌즈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단 볼록 렌즈 2개가 하나 더 있는 건데 하나 더 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실제로 이 볼록 렌즈만 있으면 상은 당연히 어디 이쪽에 생기겠지, 실상은. 네. 그런데 거울이니까 당연히 실상은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 네.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 좀 전에 복합 렌즈 구하는 거 2개 붙인 거잖아. 네. 그럼 얘 하나의 초점거리가 얼마짜리였다고? F 초점거리가 F였잖아. 네. 요 2개 합한 거는 EF분의 F제곱. 초점거리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하나 있을 때보다 짧아져요. 짧아지잖아요. 일단 그거 생각을 먼저 하라고. 그럼 하나짜리의 초점거리가 F니까 요 2개 합친 놈의 합성 초점거리 F 다시는 얼마라고? 2분의 1 F. 2분의 1 F라고 써야겠지. 맞아? 네. 그래 놓고 공식 하나 더 쓰자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2개 생각해서 하나 취급한다고. 그래서 합성 초점거리를 구해낸 거라고. 이 하나 있을 때보다 하나가 늦게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만들었지. 하나 있을 때보다 요 하나를 더 놓게 되면은 하나 있을 때보다 초점거리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네. 작아지잖아. 그럼 저항 병렬 연결하듯이 하면 돼. 그래서 2개를 하나 취급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 놓고 거울 공식 쓰자고. 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F분의 1. A 값이 얼마래요? EF. 그럼 2F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B 2분. 마이너스? 반대니까. 뭐가 반대야? 상과. 왜 말을 하다 말아? 아니 그러니까 방면거리니까 반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F값이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F분의 2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럼 B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아니, 아니에요? 마이너스요.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네요? 아니 씨발 계산 안 할 거야? 플러스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맞아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기 반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아니 맞아요. 거울이니까 맞지. 잠깐만 그러니까 렌즈가 반사. 잠깐만 네. 순서대로 가. 네. 도약하지 말고. 도약 좀. 금방은 안 나오겠다.
사이즈도 안 되는 것들이. 자, 계산하면 F값이 얼마 나온다고? 플러스 3분의 2. 3분의 2F가 나오겠죠, 그죠?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울을 무시하고 렌즈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구한 거죠. 그럼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아니 좀 닥치라고 이 거지 새끼들아. 3분의 4F 3분의 2F에 있는 것처럼 있을 거라고. 이게 거울이 아니고 렌즈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에 생겨야 되잖아. 렌즈 두 개면 실상이.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이 있는 거냐고, 그치? 맞아요. 그럼 거울 때문에 당연히 어디? 요거 대칭 여기에 3분의 2F 되는 점, 이 점에 생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왜 거울 저거 두 개를 놔요? 무슨 왜 말이야? 렌즈 두 개를 놔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거울이 네, 이 렌즈를 네, 투영을 해서 하나를, 네. 그게 싫으면 얘가 들어갈 때 한 번 꺾이지, 이 거울 때문에 반사되면 또 한 번 꺾일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일찍 좀 와. 늦게 가게 똑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거울에 있는 거, 렌즈에 있는 거 등등등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사고를 요 어쨌든 이 평면 거울에 의해서 뭐가 요 하나가 렌즈가 뒤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치? 그거 두 개에 의한 거. 들어갈 때 한 번 꺾일 거고 어쨌든 나올 때 또 한 번 꺾이게 될 테니까. 맞아? 그리고 이 놈이 만든 상이 실상인데 실상은 빛이 보인 거잖아, 그치? 거울 뒤에서 보일 수는 없다고. 네. 그래서 저렇대요. 527번. 그림과 같이 초점거리 F인 수렴 렌즈 앞에 똑바로 선 물체가 초점거리 2배 위치에 있다. 렌즈 뒤에는 초점거리 F인 오목 거울이 렌즈로부터 4F 되는 곳에 있다. 이때 물체의 위치로부터 최종 참가자의 거리는 자, 이렇게 렌즈가 하나 있고요. 여기 얼마 되는 곳에 2F 되는 곳에 물체가 하나 냈대요. 얘는 초점 거리가 얼마짜리예요? F짜리예요. 근데 거리가 얼마였다고? 2F였어요. 그럼 얘가 만든 상이 일단 어디 생기는지부터 확인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가 2F분의 1 플러스 B1분의 2 F분의 1이야. B1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F죠. 여러분들 초점거리보다 2배 되는 곳에 있으면 똑같은 거리에서 뭐가 생긴다고? 상이 생긴다고요. 거울 공식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저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생겼다고?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얘는 근데 이거 실상이죠? 돌입이에요? 정립이에요? 똑바로 섰어요? 뒤집어졌어요? 정립 아니야? 여러분들 렌즈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하나만 갖고 왔을 때 실상은 무조건 뒤집어져요. 실상은 무조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작도를 하면 야이씨 나란하게 가는 거야. 초점을 지나. 맞아? 중심을 향한 건 직진.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 뒤집어져서. 렌즈 또는 거울 하나만 의하면 무조건 실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허상은 무조건 똑바로 서요. 오목 렌즈도요? 내가 얘기했지. 렌즈 또는 거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실상은 무조건 돌입이라고.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라고. 무슨 렌즈든 무슨 거울이든 상관없이. 오케이? 작도 좀 해봐 이씨. 오목 렌즈 작도 해보세요. 항상 똑바로 서 있어요. 빛이 퍼지면서. 자, 하나만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 두 개, 세 개 조합하게 되면 돌입, 허상도 생기고요. 정립, 실상도 생깁니다. 하나만 갖고 올 때 이렇다는 얘기야. 두 개, 세 개 섞이면 조합이 가능한 거야. 돌입이랑 정립이 뭐예요? 돌입 뒤집어졌다. 정립 똑바로 섰다. 내가 몇 번을 썼는데 인저천문이? 너무 심하잖아. 자, 그래서 쟤는 어디에 생긴 거라고? 얘랑 똑같은 거리 EF 되는 곳에 뒤집어진 상이 생긴 거야. 이 렌즈가 만든 상이. 네. 근데 이 앞에다 다시 또 뭘 놨다고? 거울이 있대잖아. 이렇게 오목 거울이. 네. 그럼 이놈이 만든 상이 여기 있는 거지. 네. 이놈은 얘하고 얼마만큼 거리 떨어져 있어? EF요. EF야? 그러네. 그럼 얘도 초점 거리가 F짜리예요? 네. 그럼 얘가 만든 상은 어디 생길까? 똑같은 거. 똑같이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겠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겨? 얘가 만든 건데 얘 입장에선 이게 상이야, 이게 물체라고. 그럼 얘가 만들면 얘를 또 어떻게 될 거야? 뒤집어 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기겠네. 이 위치에서. 맞아요. 또 최종상의 위치는 여기가 있겠네. 이해돼? 네. 그래서 문제는 물체의 위치로부터 최종상까지 거리. 이게 뭐야고?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인 거고, 저거를 물체 취급해가지고 뭐가? 오목 거울이 상을 만들었지? 이게 뭐라고?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이라고. 그럼 이놈하고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 지금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가 답이라고? 4F가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 거울 공식하고 작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작도 어떻게 하더라? 거울 작도법 기억나? 네. 나란하게 간 빛은 반사 후 어디를 향한다? 초점을 향한다. 렌즈도 똑같아. 단지 반사를 굴절로 바꾸는 것 뿐이지, 그치? 맞아. 두 번째, 초점을 지나는 빛은 반사 후 거울축과 나란히. 렌즈는 마찬가지 나란히 돌아. 초점을 지나오는 게 어떻게 된다고? 굴절로 렌즈축과 나란히 간다. 맞아. 세 번째, 거울은 거울 중심을 향한 빛이 그 거울축과 이르는 각도하고 동일한 각도로 튕겨나간다고. 입사반사 법칙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렌즈는 어떻게 한다고? 렌즈 중심을 향한 빛은 직진한다. 뭐라고? 렌즈 중심을 향한 건 직진한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작도를 하는 거라고. 그 작도하는 게 뭐야? 어디 종모에 나왔었냐? 어디 나왔었냐? 붕이곳에 나왔었나? 나오잖아. 이거 작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작도 해봐. 528번은 아유 씨, 몇 개가 나왔어요? 3개요. 3개 써야겠네요. 528번. 자, 첫 번째 볼록 렌즈에 대해서 그림 안 그릴래? 첫 번째 볼록 렌즈에 대해서 식 쓸 거야. 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이다 라는 요식을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거리 얼마야? A가 30이죠? 간다. 30분의 1 플러스 B 1분의 1은 첫 번째 있는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 얼마? 20이네요. 20분의 1 맞아. 요거 계산할 거예요. B만 얼마 나와요? 60이요. 두 번째, 오목 렌즈에 대해서. 아유,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다시 또 뭐야, 거울, 요렇게 있는 거잖아, 거울이. 요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야 일단 얘가 만든 상이 어디가 있냐? 60이 돼 있죠. 네. 물체는 여기 있었는데 얘가 만든 상이 어떻게 플러스 값을 60이 됐다는 얘기는 이 뒤에 이렇게 60이 생겼다 그 얘기인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이 오목 렌즈를 넘어가 버렸죠? 그럼 이 오목 렌즈 입장에서는 이 뭐야? 첫 번째 볼록 렌즈가 만든 상이 헛 물체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뭐 B 값을 A 값을 마이너스 넣어야 돼.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0분의 1 플러스 B 2분의 1은 F 얼마래? 초점거리 다 20이지? 20분의 1 맞아? 흘리다고! 맞아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네. 쟤는 수신되니까 오목 렌즈니까 빛을 퍼뜨리죠? 그럼 초점거리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거 까먹지 말라고. 맞아요. 일부러 네. 뭐? 선생님이 까먹으신 줄 알아. 채용이 그랬어요. 채용이 그랬어요. 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럼 내가 맞아 틀려 있다는 얘기를 했겠니? 저안 그랬어요. 아유, 안 그랬어요. 그래. 마이너스 40cm. PT는 마이너스 40이 나온대요. 자, 마이너스 40이면 어디야? 마이너스 40이면 어디야? 물체 10cm 앞이. 마이너스 40은 얘 입장에서 허상이니까 어느 쪽? 저쪽에 있어야겠죠? 네.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40cm 되는 곳에 얘가 만든 상이 생긴 거야. 네. 그러면 이 볼록 거울부터 거리는 또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요. 60이요. 60이 되는 거네. 네. 자, 그럼 볼록 거울 입장에서 쓸 거거든요. 그럼 A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럼 얼마가 된다고? 60분의 1 플러스 B 3분의 1은 20분의 1 맞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분의 1이지? 네. 왜? 얘도 볼록 거울이니까 빛을 퍼뜨리잖아. 뭐지 뭐 세이브야 대가리 한데 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 난 뒤졌어. B3 얼마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분의 1. 15cm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만든 상이 마이너스야? 실상이야? 허상이야? 마이너스니까 허상이지. 그러면 거울 앞에 있는 거야? 거울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볼록 거울 뒤 얼마? 15cm 되는 지점에 생긴다고. 이해돼요? 네. 이 정도가 렌즈 공식 쓰는 거울 공식 쓰는 제일 짜증나는 문제예요. 숫자로 주면 더 짜증나긴 하겠지. 문자로 주면. 자, 그래서 528번 했고요. 532번 보러 갈까요? 532번은 뭘까요? 자, 532번. 다음 그림은 평면 거울 앞에 철수와 인형이 각각 150, 180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532번을 보시면 철수가 거울을 통해 보는 인형의 상은 철수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겠는가 그랬거든요. 그럼 평면 거울의 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평면 거울의 상은 물체가 인형이 이렇게 있었다 치자고 인형이 배칭이요. 그럼 대칭으로 저 뒤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이. 네. 그럼 얘가 얘를 보게 되면 얼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냐고 둘 사이 거리가 3.3m. 3.3m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1번은 그냥 3.3m예요. 2번은 철수가 거울을 거울에서 초점은 어디예요? 너
너 초점이 뭔지 모르지? 네. 초점이 뭔지 모르는데 초점은 어떻게 구하냐고 이딴 거 물어보고 있네. 여러분 초점이 뭐예요? 보이는 나란하게 간 빛이 한 점에 모여요. 그럼 한 점에 모이는 점이 초점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평면 거울은 나란하게 간 빛이 하나도 안 모여요. 초점이 없는데 초점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평면 거울은 당연히 초점이 없어요. 구면 거울이나 초점이 있다고요. 없는 놈한테 뭐 있는 걸 뭐? 그 사기야. 자, 2번은 철수가 거울을 향해 V의 속력으로 다가갈 때 철수가 보는 인형의 상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보일까요? V요. 앞으로 V로 보이겠죠? 이거는 철수가 저 뒤에서 철수의 상이 V의 속도로 거울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걔가 정지에 있는 인형을 보는 거야. 그럼 V로 보이겠죠? 상대 속도니까. 맞아. 3번. 거울과 철수가 같은 속력으로 서로 다가온대요. 거울과 철수가 같은 속력으로 서로 다가온대. 철수가 보는 인형의 상은 어떻게 보이냐? EV. 왜 이게 왜 EV지? 몰라요. 아니 쟤도 다가오고 가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작도를 해보면 간단해요. 귀찮은데. 이해했어요. 어? 네? 있어.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울이 다 둘 다 철수와 거울이 다 가까워지는데 같은 속력으로 작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한 칸. 요게 거울이 간 거리예요. 그만큼 그 똑같은 거리를 철수도 가야겠죠. 한 칸. 인형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상이 철수의 상이 어디 생기는 거죠? 저 거리를 몇시간 그러니까 우리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라서 요거를 V라고 합시다. V 곱하기 1. 1초 동안 거울이 이동한 거리예요. 그럼 철수도 1초 동안 V만큼 갔겠죠, 그죠?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따 그리면 다시 근데요. 뭐요? 다시 그릴 거야. 네. 다시 그릴 거라고 예쁘게. 아 근데 이미 예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질문해주세요. 응? 여기서 5번 질문해주세요. 태양이 미쳤다. 이따가. 하나, 둘, 셋, 넷, 다, 6칸의 철수 얘기하자. 철수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물체는 여기 있다가 칩시다. 물체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이게 거울이고요. 아, 이거 죄다 작도로 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상이 어디 있던 거죠? 둘, 넷. 여기에 인형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철수가 있었어요. 맞죠? 자, 얘를 한 칸을 이동시킬 거예요. 한 칸을 이동시키자. 철수하고 거울을. 그럼 거울은 어디가 있어? 여기 와 있겠네. 철수는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죠. 그럼 철수의 상은 어디냐? 앞에요. 어? 6칸 앞에요. 철수의 상은 여기 몇 칸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칸이거든요. 네. 여기가 있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몇 칸을? 잠깐만. 영해상도 바뀌지 않아요. 잠깐만. 인형도 인형도 바뀌어요. 아, 인형도 거울이 왔으니까 앞으로. 인형 어디 가? 앞으로. 앞으로 몇 칸? 상판 앞. 한 칸? 여기 있는 거네? 아이씨, 겹치고 지랄이야. 네?
아니지 않아요? 여기 맞아요. 맞아. 거기 한 맞아. 칸. 맞아. 거기서 한 칸 더 해요? 아니네. 거기서 한칸 오른쪽이에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여기네. 네, 겹친 게 아니었어. 다행이네요. 겹치는 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은 몇 칸이 온 거야? 두 칸이요. 2칸 온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2V로 보이겠네. 끝. 응? 근데 철수도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움직였잖아. 그런데 3V 아니. 잠깐만. 3V. 여기 있었던 철수가 이동해 왔지. 그럼 실제로 철수와 영희 사이 이게 처음에 있던 건 몇 칸이 떨어져 있던 거야 이게? 10칸이요. 지금 보여줘. 나 이렇게 처음에 여기 있던 놈이 네. 얘를 본 거였지. 10칸이요. 그런데 V만큼 왔어 철수가 왔을 때 얘를 본 거잖아. 7칸. 7칸이야? 그럼 요 한 칸까지 해서 이게 3V가 맞겠는데 그러면? 야 철수가 철수를 보면 얼마나 더 가는처럼 보이냐? 12칸이요. 4V. 4V야? 네. 네. 말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철수가 처음에 요건데 3칸, 1칸 그래서 4V라고? 네. 그건 말이 안 돼. 철수는 어쨌든 가만히 있는 거지. 철수랑 철수 움직이지 거울이 않았어. 어느 속력으로 다가오는지가 안 나와요. 똑같은 속력이래잖아. 아니 V인지 그걸 V라 잡은 거야. 아 V라 잡은 거야. 같은 속력으로 움직였잖아. V라고. 철수도 갔고 거울도 왔어. 그랬을 때 철수가 봤을 때 거울 속에 있던 얘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증명해 줄게. 와.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하는 것보다 문자 가지고 증명하는 게 훨씬 낫겠다. 어? 여기 보여줬다. 수업 시간에 해줄게. 시간이 못 걸리는 거.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 네. 535번 보러 갈게요. 네. 535번은 뭐야 이건 또? 우와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맞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똑같이 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볼록 렌즈에 대해서 거울공 렌즈 공식 한번 쓰고 그거에 의한 상 구하고 다시 볼록 렌즈가 만든 상을 오목 렌즈가 만든 상에 대해서 또 렌즈 공식 한번 또 쓰면 되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535번 해보세요. 답 써놨으니까. 536번은 529번이요. 응? 신문이요. 좀 이따 할게. 536번은 이건 또 뭐야? 높이가 h인 물체가 초점 거리의 절대값이 40cm인 어떤 거울 앞에 있다. 이때 거울에 비친 물체는 똑바로 서 있고 높이는 0.5h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똑바로 섰대요. 거울 하나지. 그럼 정립이니까 실상이야 허상이야? 허상이야. 그런데 사이즈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죠. 사이즈가 작아진 허상은 딱 누구 하나 빛을 퍼뜨려내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볼록 거울이야.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치? 여러분 이거 기억나냐?
이거. 네. A가 EF보다 작으면 A가 EF보다 크면 F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F보다 A가 작을 때, 이게 이 경우에 여러분 뭐였었죠? 이게 축소, 돌입, 실상이고요. 이게 확대, 돌입 실상이고요. 이거 확대지. 확대, 정립, 허상이 나온다고. 누가? 수렴형일 때. 누가? 수렴형일 때. 오목, 거울하고 볼록, 렌즈일 때 저런 거고, 발산형은 딱 하나만 만든다 그랬죠? 이게 아닌 딱 하나의 점이 뭐야? 어? 축소, 정립, 허상만을 만들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수렴형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상을 만들지만 발산형은 위치에 따라 상관없어. 항상 뭐라고? 축소, 정립, 허상이야. 그치? 그런데 수렴형이든 발산형이든 상관없이 뭐에 가까울수록 상의 크기가 커진다? 초점에 가까울수록. 뭐에 가까울수록? 요거 꼭 기억해. 네. 초점에 가까워질수록 상의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커집니다. 얘는 작은 상이잖아. 근데 초점에 가까워지면 작은 놈이 좀 덜 작다고. 그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저 어디 접시야 이게 새끼야. 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수업을 못 듣고 왜 요랜다 저 새끼 저 밑에 놈. 아유, 네 그거 찾아주는 게 당연한 애들의 그거냐 새끼야?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몰랐어요. 저 새끼는 끝까지 걸릴 때까지 항상 맨날 사연이 있고. 세상은 너를 위해 돌아가지? 아빠 검사냐? 네, 뭐가요? 응? 아빠 검사냐고. 이런 얘기 위험한 발언인데 하지 말아야겠다. 설마 검사 아빠 있지 않지? 난 모든 검사를 다 얘기한 건 아니야. 애초에 성이 달라. 아니 쌤보고 인사를 왜할수 있어? 아빠가 윤석열이면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자식이 없잖아. 가족이잖아요. 혼의 자식이잖아. 뭐라고? 매우 공식적이잖아요. 공식적인 사생활하고? 근데 공식적으로 없는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건 혼의 자식이잖아. 오늘 다시 혼의 자식. 아니면 전에 너네 누구야? 한 10년 전에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혼의 자식이 있는 게 드러나서 사퇴 한 번 했어. 사퇴를 왜 자식 있으면 왜 없다 그랬으니. 아, 그 처리하는 과정이 국민 정서가 안 맞아서. 아니 왜 자식 자식이 자식을 처리해요? 근데 그거는 혼의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찾았나 보죠. 어? 찾았나 보죠. 어떻게. 아니 내가 찾는 건 그럴 수 있지 남이 어떻게 알아? 다계산에서 날 수 있나? 남이. 정보력. 그치 정보력. 좋은 말로 정보력 일명 사찰. 다 써주고. 정보가 자꾸 이상한 게 자동차. 비하는데 애들을 떼어놓으면 좀 덜 떠들지 않을까요? 응? 비하는 애들을 떠쓰면 덜 떠들지 않을까요? 떠들 데가 없어. 539번. 야 529번 먼저 해보자. 아, 못하겠네. 짜증나네 이거. 529번. 529번은 뭐야 이거? 그림의 실상이 맺힌 추세까지.
렌즈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 스크린에 실상을 맺히게 할 수 있는 L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죠. 일단 529번은요. 그만 떨어뜨려 이씨. 아.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에 허상이 맺혔다. 스크린에. 그럼 그 허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안 보입니다. 네.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뭔가 스크린 통해서 물체를 보려면 스크린에 빛이 와서 그 빛이 튕겨서 사방으로 가야 보이는 거라고. 맞아? 근데 허상은 실제 빛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스크린에 허상이 맺혔다고 그 스크린 통해서 그 허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기억해. 자 여기다 놓고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L이라고 줬어. 요 거리를 구하래. X를. 뭐가 맺힐 수 있는 스크린에 실상이 맺힐 수 있는. 자 렌즈 공식 불러.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 되는 거 쓸 거거든요. X분의 1 더하기 B 값은 얼마예요? 요 값이 B 값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L 빼기 X분의 1이 뭐 F분의 1이겠네요. 맞아요? 요거 풀면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X제곱 빼기 LX 플러스 LF가 얼마라고? 0이라고. 맞아? 네. 그럼 판별식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 B가 L제곱 빼기 4 FL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X가 L이 얼마라고? 여기 0이었어요. 539번 539번은 뭐야? 식물이야? 자, 그림 가는 사람 눈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입사되는 광선을 각막을 통해 눈으로 골절돼 들어오고 이는 근육에 의해 그 모양이 변하는 수정체에 의해 다시 방향이 바뀐다. 그림 나는 각막과 수정체를 합쳐서 하나의 얇은 볼록 렌즈라 표현한 것이다. 즉 근육이 이완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눈은 멀리서 오는 광선은 렌즈 중심축에 날아다고 생각하고 이 광선은 모두 초점거리 F에 해당하는 망막에 보여진다. 눈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물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새로운 초점거리 F'가 돼야 된다. 다음 무릎에 납부하라. 새로운 초점거리 F' 값을 구하래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어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다 어디에 보이죠? 망막 초점거리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나란하게 들어왔을 때 B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근데 눈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물체를 관측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 새로운 초점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맺히는 건 똑같이 어디에 맺혀야 돼? 상은 망막에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져? 우리 일반적인 렌즈를 쓸 때는 초점거리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가? 사람 눈이 조금 더 훌륭한 거야. 얘는 렌즈 두께를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주면서 뭐를?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일정한 거라고? 여기서 일정한 게 있다니까. A, B, F. 와, 더 나왔다. B, 정답이 없을 수가 없다. A, B, A, B, B, A, B, A, B, A.
그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좀 노화로 인해 달라지고. 꺼내는 거. 노화로 인해 달라지는 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망막이 길어질 순 없어요? 와, 노화가 되면 눈알이 이렇게 길어져. 그거는 석션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10분 일인데? 압력이 높아지면 녹내장. 뭐? 압력이 높아지면. 근데? 그러면은 녹내장 같은 거 걸리면 그러면은 좀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기도 하던데. 길이가 달라진대요? 진짜로. 그거 심한 병인가 보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눈은 뭐하고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 거리가 일정하니까 여기서 뭐가 일정을 하고 얘가 일정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처음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다 어디에 모였죠? 수정체 망막에 모였죠? 네. 그럼 여러분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A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무한대. 네. 아, 개멀리 있으면 모든 빛이 다 나란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아하. 그래서 무한대로 들어왔을 때 B분의 1이 더하기 이게 F분의 1이에요. B하고 뭐하고 같아요? F하고 같아요. 이 B가 일정하니까 이제 다시 쓸 거예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 다시분의 1이에요. 저 F 다시를 구하라는 거예요. B 값 대신 뭐가 들어갈 거라고? F 값이 들어갈 거야. 그럼 F 다시분의 1은 A분의 1 플러스 B 대신 F가 들어갈 거 F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F 다시는 얼마예요? A 플러스. A 플러스 F분의 AF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1번 답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막에 보이는 상은 당연히 실상이야, 허상이야? 허상. 이 아니라 실상. 망막에 빛이 들어가야 당연히 허상 실상이죠. 그 빛에서 뭐를 시각세포 뭐 있냐? 원추세포가 됐든 가지세 뭐라 부르지 요즘? 가지세포? 간상세포랑 원추세포요. 원추, 상원추, 저번추. 원추가 색깔. 야 간사가 요즘 이름 바꾸지 않았어? 간사가 아니에요. 원뿔세포. 그러니까 원추가 원뿔로 바뀌고 간사는 막대세포라고 그러지 않냐고 요즘. 맞아요. 그 저희 책은 안 그러던데. 맞아요. 저희 책에는 안 저희 써요. 책에는 책은 근데 옛날 책이네. 저희 책이 실당이야. 아니 나 생활쌤 필기에 막대세포. 쌤 저희 다 읽었어. 아 그래 둘 다 돼. 근데 요즘 한글 표기표 바뀌어서 한자로 된 걸 순 우리말로 바꾸는 게 바뀐 게 막대세포고 바뀐 게 원뿔세포야. 뭔가 살짝 원뿔도 한달 같고. 민주한테서 살짝. 맞아. 자 그래서 얘는 도립 실상이 됩니다. 도립 실상 540번. 이 다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네. 맨날 설문제도. 이건 정규 시간에 킵하자. 정규 시간에도 너무 안 맞아. 540번까지는 하고 540번 540번 보세요. 그만 떠들어.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빛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들어간 놈이 이렇게 꺾였네요. 여기 A고요. 조금 각도가 좀 더 크게 들어간 놈이 똑같이 A, B는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이거 보고요. 속도는 누가 빨라요? 매질 A에서 속도가 빨라요? 매질 B에서 속도가 빨라요? 매질 A에서 빠르다. 아니 매질 이요. B에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2호. 2호. 왜냐면 개인적으로 B에서. 각도 보고 따지면 되는 거죠. 각도.
그럼 닥도는 매질 A하고 매질 B하고만 따지면 되는 건데 속도는 어디가 크다고? 여기가 각도가 더 큰 거니까 여기가 더 빠른 거죠. 그럼 B에서의 속도가 어디? A에서의 속도보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꺾였냐 지금? A하고 B하고 확인해 보면 A요. 아니 B가 더 B 아니야? A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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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많이 꺾인 A가 거예요? 많이 A가 꺾였어요. 많이 거. A가 많이 꺾인 거죠. 네. 그럼 A가 많이 꺾인 거면은 여기 A가 봐. 많이 꺾인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안 꺾이면 이렇게 이게 안 꺾인 거잖아. 아, 아니 당연한 거잖아 이런 건. 눈에 안 베이니? 아이 너무 어렵네요. A가 더 많이 꺾였죠. 그런데 매질 A에서 속도를 보게 되면 매질 B에서의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럼 이 빛 A, B 두 개에서 어떤 게 속도 차이가 더 매질 A하고 매질 B에서 속도 차이가 어떤 게 더 크냐고. A요. A가 속도 차이가 더 크지? 네. 그러면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거죠. B 빛의 속력이. 이해돼요? 네. 광통신에 이용하는 빛은 광통신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반사.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속도 차이가 큰 게 좋아요? 속도 차이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거. 속도 차이가 커야 많이 꺾이겠지. 많이 꺾여야 굴절 안 되고 반사만 되겠지. 그래서 속도 차이가 큰 A가 전반사에 이용한 거고요. 여러분들 전반사에서 아까 써놨잖아요. 여러분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다고? 매질 B가 A보다 빠르죠. 맞아요? 속력하고 굴절률은 반비례 관계니까 굴절률은 누가 크다고? A요. NA가 NB보다 커요. 맞아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게 코어가 돼야 되고 굴절률이 작은 게 뭐? 클레딩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굴절률이 큰 A가 코어가 돼야 되는 거고 굴절률이 작은 B가 클레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인 거라고. 이해됐어요? 나머지 제가 체크해놔서 다시 해드릴게요. 내 손목 벌써 돼.